자, 107회 기출문제. 자, 이론 문제 1번.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포함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이거 재고자산 맞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이 재고자산이죠.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원가 포함이죠. 그 다음에 2번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그 컴퓨터는 재고자산이죠. 자, 하용료, 하용료, 관세, 통관 수수료, 하용료 짐을 실어 내려놓는 거죠. 그죠? 하역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제조네, 제품 제조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전부 다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이걸로 원가 계산하는 거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홍보죠?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광고 선전비죠. 그죠? 요거 뭐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죠? 판관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요래 됐죠. 600원에 취득했대. 300주를 600원에 300주 곱하기 600원이라면 18만원 되겠죠. 그럼 분개하면 차빈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자, 취득하여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이렇게 됐죠.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했답니다. 200주는 자, 200주를 원래 한 주당 600원이었는데 600원에 취득했었는데 500원에 매각했답니다. 손해봤죠? 계산하면 12만원, 얼마에? 10만원에 매각했네. 대변의 자기 주식 12만원, 그죠? 매각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10만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오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입니다. 얘도 자본 조정이죠. 자, 됐죠? 근데 100주는 소각해버렸죠. 100주는 소각해버렸습니다. 자, 100주를 소각해보겠습니다. 100주 원래 한 주 액면이 얼마? 액면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런데 100주를 그대로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한 주당 얼마에 샀었죠? 600원에 샀었죠? 계산하면 이거 5만원, 이거 액면, 차빈의 자본금 5만원이죠. 소각해버렸으니까. 자본금 5만원, 대변의 자기 주식 6만원 되죠? 자기 주식 6만원. 이래가지고 자기 주식을 맨 처음에 18만원에 취득했는데 이렇게 12만원 매각하고 나머지 6만원은 소각한 거죠? 그죠? 네. 12만원은 매각하고 6만원은 소각한 겁니다. 자, 그럼 차변의
자본금 감소, 감자 차손인의 차변이 작으니까 이것도 뭐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요 자본의 감소죠? 자본금. 자본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감소, 자본 조정, 그죠? 자본금과 자본 조정이 나왔죠. 자본잉여금 없죠? 안 나왔습니다. 자본잉여금 없습니다. 기타 포괄 없죠? 기타 포괄 뭐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죠? 예. 답은 뭐? 3번. 이런 여민때 풀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진도 빼기가 좋지.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그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올릴 겁니다. 영상을. 요 뒤에 세모까지 나중에 완료되면은 세모를 붙여서 내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야, 매도 가능 증권이네. 매도 가능 증권 놓으면, 그죠? 긴장해야 된다. 고하시오. 자, 2022년 3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7,000원에 취득을 합니다. 자, 1000주를 7,000원씩에 계산하면 700만원 되죠. 분개하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700만원, 대변의 현금으로 하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일 때 1000주에 대해서 평가하죠. 200만원 평가 이익 받답니다. 200만원 평가 이익 받답니다. 분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0만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 요리 됐죠. 그럼 얘 자본이죠. 그죠? 얘 자본입니다. 자본. 기타 포괄. 얘는 안 사라집니다. 12월 30일 결산이죠. 다음 넘어가도 얘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3월 1일 날 이제 100주를 6,000원에 처분합니다. 이제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매각합니다. 100주를.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매각합니다.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던 거였죠. 그런데 얼마에? 6,000원에 처분하네. 손해봤네.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70만원, 차변의 현금 60만원 이렇게 되겠죠. 요거 평가했지.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닙니다. 평가했었죠. 자, 뭐냐면은 3월 1일 날 700만원에 취득했었는데, 자, 12월 31일 날 평가 이익이 200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였다는 거야? 900만원이었다 이 말이죠. 900만원이었으니까 나누기 1000주 이래버리면 한 주당 얼마가 되었다? 9,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7,000원에서 9,000원 돼버렸죠. 그래서 얘가 7,000원이 아니고 얼마다?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90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90만원 1. 그 다음에 60만원에 처분하고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60만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30만원 나와야 되는데 요 평가 이익 있죠. 요 평가 이익을 이렇게 상계해 줘야 됩니다. 3. 요 평가 이익을 상계하는데 얼만큼 전부 다 상계하는 게 아니고 이 평가 이익은 1000주분이죠. 1000주분. 그죠? 1000주 중에서 몇 주를 매각하죠?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매각하니까 1000분의 100 계산해서 얼마? 20만원. 20만원을
상계합니다.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 20만 원 이렇게 돼요. 얘가 문제죠. 20만 원 하고 나머지 처분 손실 4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처분 손익을 구하면 그럼 답은 처분 손실 10만 원 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보면은 3월 1일 매도 가능 정권 1000주를 7,000원에 취득했었다. 1000주를 7,000원이면 70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정권 700만 원, 현금 700만 원. 두 번째, 자, 결산일 날 평가에서 평가이익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 200,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 200. 그러면 얼마에 평가했다는 거야, 이거죠? 700만 원을 얼마에? 900만 원에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200이 생겼겠지, 그죠? 900에 평가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 900만 원이면은 한 주당 얼마? 1000주니까 900만 원 나누기 1000주 이라면 한 주당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7,000원에 취득했었는데 결산 때 9,000원이 되었다. 요거 같은 말이죠. 주당 9,000원이 되었다.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3월 1일 날 이제 1000주 중에서 100주를 6,000원에 처분해버립니다. 100주를 6,000원에 처분하는데 6,000원에 처분하는데 60만원에 처분했죠? 그럼 한 주당 얼마야? 한 주당 9,000원이었죠. 7,000원에서 9,000원 바뀌었으니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럼 90만원을 60만원에 처분하네. 손해받겠네. 대변에 매도 가능 정권 90만원, 현금 60만원, 평가이익 요거 상계해야 됩니다. 상계하는데 이 평가이익 200만원은 1000주분이거든. 1000주분이거든. 그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매각하기 때문에 1000주 중에서 100주 분량 10분의 1이죠. 20만원을 상계해 줘야 됩니다. 하고 나머지 처분 손실로 잡아줍니다. 처분 손실 10만원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 이런 충당부채이라면 뭘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죠? 직원이 그죠? 1년 이상 근무하면은 퇴직금 줘야 되죠. 그럼 그 돈을 모아둬야 되죠. 모아두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의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야, 현재. 항상, 알죠?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 알죠? 과거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의 의무입니다. 그게 부채의 뜻입니다.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직원이 몇 년간 근무했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의무가 뭐죠? 얘한테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됩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고요. 자, 이 충당부채는 답은 1번이 되겠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예, 맞죠? 퇴직금 만들어놨는데 이거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엉뚱한 데 쓰지 마라. 3번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결과, 이거 나와 있네. 그죠? 과거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 이거 나와 있네. 얘가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의 의미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퇴사하면 지출해야 되잖아.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다.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 결산이죠. 결산 때 내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항상 만들어줘야죠. 얼만큼 만들어두느냐? 전 임직원이 퇴사하면 즉시 지급해야 될 만큼의 금액을 항상 계산을 해둬야 됩니다. 그걸 추정을 하는 거죠.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2023년 12월 31일 순양한 영업부가 사용하던 선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800만 원에 처분하고 8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뭐 중개 수수료 차감하고 요거 받았네. 요거 그죠? 수수료 빼고 요거 받았습니다. 785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처분한 성합 자동차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였다.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거 얼마게 이랬죠. 우리 1, 2, 3, 4잖아. 분계. 그죠? 1. 대변의 차량 방고 취도원가 1,500이죠. 예. 2.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얘를 구해내라는 거야. 예. 얘를 구해내고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785만 원 받았죠. 3. 그래가지고 처분 손익 요거 손실이랍니다. 차빈이 작으면 처분 손실이고 대빈이 작으면 처분 이익이겠죠. 그래서 1, 2, 3, 4. 여기 내가 왜 여러분들 요거 유형자산 할 때 1, 2, 3, 4로 내가 고정을 딱 잡아버리냐면 이걸 딱 잡아봐야 돼. 이게 뭐지?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1, 2, 3, 4네 1, 2, 3, 4. 그죠? 분계를 딱 고정시켜 놓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는데 무슨 법? 정해법이네. 내용연수 5년이네. 잔존가액은 없죠? 그러면은 내용연수 5년분의 취도원가 1,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제로죠? 계산하면 얼마? 300만원이네. 자, 1년에 300만원이죠. 자, 상각을 몇 번 했나 봐야 돼. 상각을 몇 번 했냐면은 언제 취득했죠? 2022년 1월 1일 취득했죠. 2022년 1월 1일 취득했으면 그해 2022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한번 했겠죠. 그 다음에 현재가 언제? 현재가 2023년 12월 31일이죠. 요때 이제 상각할 차례다 말이야. 그럼 상각을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죠. 한 번, 2번. 그죠? 2번이니까 정해법은 뭐야? 한 번 하는데 300. 그죠? 그럼 2번이니까 곱하기 2. 얼마죠? 600 되겠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가상각 누계액 600만원 잡으면은 차변 작네. 그죠? 차변 얼마죠? 1,500. 요거 얼마야? 1,300. 115만원. 115만원. 답 있네. 4번. 요거 시험장에 딱 만나면은 다 포기입니다. 다 포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풀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딱 보는데 다 포기해.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자, 다시 보면은 2022년 1월 1일 자동차를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결산 때 오늘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처분합니다. 오늘 처분하는데 처분 차량 방구 취득원가 1501 2. 감가상각누기 구해라 3. 현금 800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15만원 빼고 78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4. 차빈이 작으면 처분 손실, 대빈이 작으면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누기액을 구해야 된다. 자, 감가상각을 구하는데 정액법으로 구해라. 내용윤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됩니다. 내용윤수 5년이죠. 분의 취득원가 1500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랍니다. 0. 그러면 1년치 상가액이 300만원이다. 자, 2022년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분명히 2022년 12월 31일 날 상각했을 거고 요번에 12월 31일이니까 두 번째 상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하고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상각액이 얼마? 두 번 했으니까 1년에 300 곱하기 2 이라면 돼요. 정액법은 곱하기 2 해도 되죠. 600 넣으면은 손실이 115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되겠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영상 또 보고. (6번) 문제 원가에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르시오. 손익계산서. 말을 손익계산서라 해놨죠.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스리, 여기 손익계산서죠. 매스리파, 영설이, 그죠? 이래가지고 맨 밑에 단기순액이잖아. 자, 여기서 여기 매출이고 얘가 뭐야? 매출원가죠. 그죠? 매출원가가 뭐야? 이거 기초제품 플러스 당제비,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이죠. 이 매출원가죠.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품. 얘가 바로 뭐다? 손익계산서. 여기서 맞는 게 얘가 일로 가죠. 여기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항상 이때까지 이랬잖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항상 이걸 물어봤는데 항상 이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요걸 물어봤죠. 그런데 문제도 뭐야? 손익계산서라고 물어봐. 그러면 허급 이래 되죠. 허급. 답은 확인할 수 있는 거 3번이죠. 단기 제품 제조. 원재료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제조관제비 여기 있죠. 기말제공품 여기 있죠. 항상 이걸 물어보다가 이걸 물어봤다. 근데 이것도 뭐? 손익계산서. 뒤통수 맞은 겁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손익계산서 맞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손익계산서죠. 그죠? 매출원가. 빼면 뭐가 나와? 매출총이죠. 빼면 매출총. (3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거 다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자, 변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변동.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이래 버리면 거꾸로죠. 단위당 이라면 거꾸로잖아. 변동이죠. 고정이지 그러면. 그죠? 고정 뭐 일정이죠. 일정. 답 바로 1번입니다. 자, 조업도가 감소합니다. 총 변동비는 총은 뭐 순리대로 가죠. 변동이네. 변동. 감소지 감소. 맞죠? 감소니까 감소. 순리대로 갑니다. 단위당은 거꾸로. 그죠? 단위당은 거꾸로 가고. 단위당은 거꾸로 가고 총 물어보면은 순리대로 가라. 순리대로. 자,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으로 변동원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를 곱하면 총 변동비가 나온다. 맞습니다. 7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단위당은 그죠? 총액을 물어보면 순리대로 가라. 1은 따라간다. 단가 물어보면 거꾸로다. 8번 문제. 자,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애죠.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뭐죠? 단일 종류 연속 대량 생산 2번이죠. 직접비 간접비 나눈다. 직접비 간접비 나누는 것은 개비론가 계산이죠. 직접비 간접비를 나누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할 목적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개별, 답은 2번. 3번 고객 주문 개별이죠. 4번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간접비죠.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율을 계산해서 배부한다. 아주 뭐 8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9번 문제. 자,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노무비. 뭐 이것도 뭐 자주 나온 애였죠. 자, 직접 원가, 기초 원가가 40만원 요거죠. 얘 둘이가 40이단 말이죠. 그죠? 얘 둘이가 40만원. 40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50만원. 가공비는 뭐죠? 얘 둘이죠. 얘 둘이가 50만원이죠. 그죠? 얘 둘이가 50만원. 총 대비가 얼마? 80만원.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만 거해도 되죠. 그죠? 요거 모르고 그냥 이래가지고 요 갈로를 딱 쳐서 요거 3개 합계가 80이래. 요거 3개 합계가 80. 총 대비. 그죠? 아까 직접비가 40이랬죠. 얘 둘이가 40이니까 그럼 얘 얼마? 얘 둘이 40이면 얘 40이네. 그죠? 가공비 50이죠? 그럼 얘 둘이가 50이니까 얘 10만원이네. 그럼 얘 30만원. 뭘 물어봤다? 직접 노무비 10만원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됐습니까? 요 문제도 우리 풀어본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방향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이런 문제는 황당하죠. 단계 배우법입니다. 단계 배우법인데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가 제조 부분이네. 제조 부분 3라인, 5라인이 제조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새로 이제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 제조 부분에 3라인에 50, 5라인에 60, 그죠? 그리고 보조 부분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공 40, 연마 20,
근데 뭐부터 배부해라? 가공을 먼저 가공부터 배부해라. 가공부터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가공부터 배부. 왜? 가공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가공을 배부하는데 가공이 40만 원이죠. 배부합니다. 자, 요 40만 원을 여기에 배부를 할 겁니다. 가공 40만 원. 자, 가공 40만 원을 여기 있죠. 여기 3라인에 30%, 4, 3, 12만 원. 그 다음에 20%, 5라인에 20%, 8만 원. 그 다음에 연마에 50%, 연마 50%, 2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요 배부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연마를 배부하는데 연마는 얼마냐? 40이야. 배부한 40만 원을 여기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어디? 이거는 여기만, 여기하고 여기만 배부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 배부 기준에 의해서 35대 45, 저 40만 원을 35대 45로 배부합니다. 합이 얼마? 80이죠? 80분의 35, 80분의 45. 그러면 계산하면 5천 17만 5천 원. 22만 5천 원. 그래가지고 3라인에 17만 5천 원, 5라인에 22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합계가 79만 5천 원, 90만 5천 원. 자, 뭘 물어봤다? 3라인에 짓게 되는 제조원가, 3라인에 짓게 되는 제조원가 79만 5천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예를 식당에서 밥을 팔고 손님이 카드를 제시하죠. 그때 그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그래야 카드를 받죠. 자, 그럼 그 세액공제 받을 때 자, 한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뭐 1번이 있죠. 법인 사업자 그리고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알죠? 그러면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억 이하, 그죠?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죠?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식당에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식당에서 카드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10억 초과되는 개인 사업자들은 제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번, 그 한도는, 이 공제액 한도는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현금 영수 정도 된다. 당연하죠. 부가세법에서 신용카드 이라면 현금 영수 정도 포함이 됩니다. 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그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뭐 끝난 거죠. 예. 공제액이 훨씬 많아 납부세액보다. 예.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럼 납부세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납부세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에서 매출내들이 환입, 환출 뭐 이런 것들은 환출이 아니죠. 환입이나 매출 할인.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얘들만 빼주면 돼. 300 빼면은 자, 1,700만 원 됩니다. 자, 1,700만 원에 세율 10% 170만 원이 매출세가 되겠습니다. 판매 장려금 또 단골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손 이런 애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잘 나오는 문제죠. 13번 문제.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자, 의제가 뭐죠?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로 과세되는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 매입세가 없죠. 그래서 매입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법인 음식점은 의제 매입세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106분의 6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받을 수 없다? 있다. 106분의 6 받을 수 있다. 그죠? 면세 재료 106분의 6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받을 수 없죠. 간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간이는 4,800만 원 이하 되면 납부할 거 있어도 내도 안 해. 그래서 간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날의 공제 아니죠. 사용한 날이 아닙니다. 네, 사용한 날이 아니고 매입한 날이죠. 매입한 날에 속하는 그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일반 과세 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정규 정빙 없이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여기 음식점은 농어민한테 직접 정규 정빙 없이 매입을 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은 음식점만 그렇습니다. 음식점 그 외에는 됩니다. 농어민 됩니다. 그 외에는 되는데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14번 문제. 자,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이죠. 20만 원. 거기서 반드시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5만 원 되죠. 5만 원에서 일용근로자는 세율이 6%죠. 왜? 1,400만 원 이하일 거니까 계산하면 3,000원 되죠. 3,000원에서 또 55%를 또 공제를 하죠. 그럼 빼면 1,650원이죠. 1,650원을 또 공제를 합니다. 그럼 얼마죠? 1,350원. 여기서 곱하기 며칠?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일 이래버리면 5,400원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15번에)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경조사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외에는 얼마를 초과하면 정빙, 미수치, 정빙 없이 아시죠? 자, 경조사금은 2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3만 원을 초과했을 때 만약에 정빙이 없다 그러면 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경비를 인정하지 20만 원 초과, 3만 원 초과인데 그 초과분들 있는데 초과인데 정빙이 없다. 그러면 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